달리 해야 됩니다. 모든 화학약의 시작은 식물입니다. 양약의 기원은 식물이에요. 그럼 식물은 뭐냐? 화학 공장이죠. 그죠? 우리가 나무 하나에서 나무를 쪼개면은 그야말로 여기 뭐 수백 가지의 성분이 있죠. 나무에. 그럼 우리 토양에는, 흙에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많은 영양소, 좋은 영양소들도 있고, 물론 나쁜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있는데, 사람이 흙을 집어먹을 수는 없죠, 사람이. 그죠? 흙을 파먹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통해서 너 좋은 영양을 빨아가지고 너의 열매와 너의 줄거리, 너의 이파리에다가 이거 사람을 도와라. 그죠? 그래서 조물주의 뜻이죠. 식물이라는 거는. 그럼 모든 케미칼의 기원은 뭡니까?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면 서양은 이 중에서 HPAC를 걸어가지고 아주 유효한 성분, 수많은 성분 중에서 유효한 성분을 골라서 오늘 약으로 맺는 겁니다. 근데 한약은 조금 달라요. 왜? 이 중에 아주 피크가 도는 유효한 성분이 아니라 이거 전체를 쓰는 거예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 저희 개인적 견해지만 양방은 쭉 보다가 그 중에 제일 용맹한 장군 혼자서, 그러니까 장군들만 모아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격파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겠죠. 근데 한약은 장군뿐만이 아니라 여기 수많은 쫄병들이 아울러서 그야말로 단체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 혼자 전투를 하는 거하고 이 전체, 그죠? 용맹스러운 장군을 앞세운 수많은 부대원들이 같이 전쟁을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이 오래가고 어느 게 더 힘이 유효할 것 같습니까? 한약입니다. 그래서 화학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 서양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한방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병원에 가면은 한약은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일부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미칼의 근원은 한약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 증거고 제가 그 당시에 그 한경대의 최광덕 선생님하고 오윤 몽고 선생님입니다. 오 박사 도움을 받아갖고 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자, 쥐에다가 제약을 쓴 거는 이거는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암세포를 주입한 다음에 약물을 투여한 거예요. 미리 만약 이 쥐에다가 약물을 투여하고 암세포를 주입했으면 더 이렇게 안 자랐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자라다 말고 우리 약을 안 쓴 거는 20일 만에 이렇게 심하게 자라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 당시에 아주대에 계신 주의재 박사님께서 이 패솔로지를 봐주셨어요. 패솔로지를 봐줬는데 우리 한약을 쓴 거는 신생혈관이 안 자라고 한약을 안 쓴 그룹은 신생혈관이 자라더라.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안지오제네시스가 신생혈관입니다. 그리고 암에는 뉴트로필이 증가해요. 근데 여기 한약을 쓴 그룹은 마크로파지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분석을 하고 아주대 주의재 박사님께서 이 패솔로지를 봐준 과학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지밍라이 박사가 제 거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 대회에 참석하셨다가 이분이 역시 중국 분이라 한방에서 뭔가 줄기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 1,000억을 들여서 암에 관한 약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 자료를 본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저한테 연구 제안을 해서 한생 그 연구를 자기가 뒷받침하는 기전을 밝혀주겠다. 그래서 협동 연구로 여러 가지 글라이오마,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고 교모세포증이라는 것부터 거기에 대해서 나 박사님이 제약이 췌장암에 어떻게 듣는가 하는 거를 과학적
연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방을 무조건 비과학적이다. 뭐 약침 놓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저게 무슨 제정신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과학적 소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신생혈관이 암세포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제가 여기 지금 수용체가 있는 환자에게는 약이 잘 반응하고 수용체가 없는 환자에게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타케 치료제에 의해서 우선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에서 엄청 도움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통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즉 통계는 뭡니까? 체질이 맞으면 100% 들어야 되는데 체질이 안 맞다 보니까 그 약에 가장 적합한 체질이 좀 많아야 돼. 그거를 통계 처리를 해갖고 양반 선생님들이 말하는 우리 곧잘 한약 얘기를 하면 너희 얼마나 많이 치료해봤는데 통계 가져와라 이럽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통계는 개인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통계에 저변에 있는 사람들은 통계의 핵심, 즉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 약이 반드시 잘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작용도 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걸 갖고 무조건 통계의 우월성을 얘기해가지고 통계가 옳다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사상의학은 인디비듀얼. 오늘날 파마코제노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파마시, 약물학이죠. 그 다음에 제놈, 유전자. 약물 유전을 연구해서 어떤 개인한테 어떤 약이 받는지를 연구하는 게 파마코제노믹스인데 쉽게 말하면 맞춤 치료죠. 맞춤 치료, 타케 치료 일종의. 이 맞춤 치료를 바로 유전자 분석을 안 하고도 사상의학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분류한 약물 기준을 가지고 체질을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약물을 선택하면 굉장히 여러 좋은 결과가 와요. 거기다가 한방에 말한 이 스템셀, 여러분들 보셨죠? 조금 전에 줄기세포 치료와 양방에서 말하는 캔서셀 치료를 겸해야만 암이 치료가 되지. 암 환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동안 항암이 틀려가지고 나빠져서 와서 항암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꾸로 항암을 추천해드려요. 그럼 환자들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제가 항암 힘들고 하고 좋아진다면 내가 그만 참고 이를 물고라도 하겠는데 했는데 더 빨리 나빠지는 것 같아요. 하고 온 분들한테 제가 항암제 다시 쓰십시오. 그 선생님한테 체질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체질에 맞는 항암제를 소개해드리고 그런 추천해서 선생님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가서 해보십시오. 합니다. 그럼 처음에 아주 확연히 좋아져요. 확연히 좋아지면 그 다음에 한 두세 달 하다가 슬그머니 우리 한약을 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겠죠. 한약은 보험도 안 되고 또 양방 입장에서는 간독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특히 우리 사상학에서는 식이요법을 시켜요. 근데 이 식이요법이 까다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아무거나 먹고 살지 뭐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맛있는 거 좀 먹어보자. 그리고 항암제 쓰니까 암이 잘 주는데 이게 한약 때문인가 항암제 때문인가 의심을 해요. 그래서 한약을 슬그머니 이제 안 오고 끊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7, 8개월은 잘 갑니다. 암이 심하지 않으면. 암이 심한 경우에는 뭐 한 3, 4개월이면 굉장히 나빠지고 7, 8개월까지는 그래도 암이 좀 줄고 어느 정도 스톱을 하는데 요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다시 확 나빠져요. 그거는 우리 한약이 쓰는 스템셀의 억제 효과를 쉽게 말하면 스템셀의 억제 효과에 도움을 받지 않고 단지 아까 겉으로 나오는 이 도끼로 나무 가지 치는 이 효과만 받기 때문에 이 뿌리는 계속 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한 7, 8개월이 지나면 다시 올라와 갖고 양약이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양방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자 오늘 주제는 실은 제가 야뇨인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길어졌네요.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최근 노벨 생리학상 하버드에 가면 다나 파버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G. 케일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일찍이 이 신생혈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2019년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을 받았는데 윌리엄 케일린, 그죠? 피터 레그플리, 샘 멘자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이 연구한 게 뭐냐? 아까 말하는 신생혈관이 왜 생기냐? 결국은 산소 부족이다. 하이폭시아가 신생혈관을 만들더라. 암을 자라게 하는 원인은 신생혈관인데 그 신생혈관은 저산소증 유발인자인 하이폭시아 인듀시브 팩터가 바로 신생혈관. 그 아까 간단히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분들은 이것을 화학적인 구조로 입증을 한 거고 제가 말한 나무가 물 없으면 물 찾아서 뿌리로 내려가듯이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통해서 연료를 불태우는데 연료는 충분한데 산소가 없기 때문에 왜?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죠?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푹푹 쉬면 폐가 오그라듭니다. 담배 피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의 그 가스가 산소를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서 암 치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나름대로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은 치료를 안 합니다. 치료가 안 되겠죠. 산소가 원인인데 산소의 적인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 어떻게 암 치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HIF가 바로 저산소증이 신생혈관을 유발하더라는데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그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은 얼마나 산소를 들여 마시느냐인데 산소는 결국은 누가 끌고 갑니까? 산소는 혈액입니다. 그러면 산소 부족은 바로 혈액 내의 순환 혈장량의 부족이에요.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는 게 적혈구인데 적혈구를 실어 나르는 것은 피고 피 속은 대다수가 혈장은 수분입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왜 생기는 거냐? 암이 물을 안 마셔서 생겨요. 또 물을 마셔도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야뇨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시간이 또 43분이나 됐네요. 3부로 끊어서 해야 되겠네요. 이뇨제에 대해서. 그래서 야뇨는 우선 두 가지가 있어요. 양인들에게 일어나는 야뇨가 있고 음인들에게 일어나는 야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한의학과에서 음양학을 배우지만 실은 한의학도들이 음양론을 가지고 사물을 분류하는 예는 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는 게 바로 사상학이에요. 사상의학은 철저한 음양오행론에 의해서 물상학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상학의 기준을 갖고 자연을 설명을 한 거예요. 도무공께서 그 자연을 음양학으로 설명을 해서 모든 약성을 분류하고 사람을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제가 음양오행론에 간단히 블로그에 썼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거우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가벼우면 위로 올라가겠고 기체는 위로 뜨고 가스는 액체나 고체는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전에 강의에서 밤야자인데 인력이 모이면 무거워지고 진동 에너지가 없어지고 밀도가 촘촘해지니까 액체나 고체가 돼서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음은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고 양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에요. 그럼 음인들은 어떤 현상이 오냐? 방광이 늘어나 버려요. 늘어나 버려. 양인들은 방광이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그라뜨리면서 위로 올라가서 위는 확장을 시켜요. 이게 양이에요. 양. 자, 우리가 음은 뭐냐? 쥐. 쥐 어떻게 생겼어요? 엉덩이는 크고 가슴은 작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양은 뭐냐? 사자, 호랭이. 자, 간단히 한번 제가
사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사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슴하고 발은 크지만, 그죠? 흉격은 크지만 엉덩이는 작아요. 그래서 동무 선생님께서